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1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자, 2025년 화공직 9급 지방직 서울시 화학공학 일반 기출문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2번 한번 볼까요? 입자의 구형도 슈페러시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구형 입자의 구형도는 0이다. 1이죠, 1. 그래서 틀렸고 2번 입자 한 개의 부피에 비례한다. 입자 한 개의 표면적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입자의 상당지름에 반비례한다. 다 맞죠?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예전에 계산 문제도 7급인가요? 9급인가요? 나왔었죠. 여러분들 9가 있으면 요 하첨자는 슈페러시티 9를 의미합니다. 구형도 아니고 슈페어. 슈페어 하첨자 9를 의미하고 여기 P는 파티칼 입자를 나타냅니다. 그럼 잘 보세요. 9라고 생각했을 때 표면적이 서피스 그래서 SS고 볼륨은 소문자 V 그 다음에 S 9의 볼륨이다 해서 VS입니다. 맥케이브 책에 나와 있는 기호를 좀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점선으로 해놓은 게 요 9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3D로 생각하세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울퉁불퉁하다 입자가 그러면은 만약에 표면적은 당연히 이 울퉁불퉁한 게 즉 9의 슈페어의 서피스 9의 표면적보다는 클 거예요. 표면적은.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부피가 같다고 놓습니다. 즉 요거의 부피가 요 9의 부피하고 같다고 놨을 때의 요 DP 즉 파티클 입자의 직경을 우리가 상당지름 또는 명목지름 또는 상당직경 다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명목이면 노미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상당지름, 상당직경, 명목치수 해서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직경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불규칙하면. 근데 요거를 어디서 갖고 왔다? 요 9하고 부피가 똑같을 때, 즉 VS, 즉 슈페어, 즉 9의 부피와 파티클의 부피가 같다고 했을 때 9로 가정했을 때의 직경. 요거를 상당지름 또는 명목치수, 그다음 상당직경이라고 부른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면 맥케이브 책에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데 이때 S는 슈페러시티 구형도죠. 구형도. 그래서 대문자 써도 되고 소문자 써도 됩니다. 그리스 대문자 파이 또는 그리스 소문자 파이. 쌤 그냥 그리스 소문자 쓸게요. 그래서 원래 구형도라는 거는 뭔가 하면 입자의 형상이 어느 정도 구형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건 이제 그냥 정성적인 말인 거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같은 부피를 가지는 같은 부피였죠. 같은 부피를 가지는 9의 표면적을 실제 입자의 표면적으로 나눈가. 그래서 일단은 명심해야 될 게 9의 표면적과 일단은 명심할 게 9의 부피하고 파티클의 부피가 일단은 같다라고 세팅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때 슈페어의 9의 서피스와 파티클의 서피스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은 구형도가 1이고 대부분은 9가 거칠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더 큽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로 와서 그래서 입자의 표면적 즉 파티클의 표면적 분의 같은 부피를 가진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항상 기억하실 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같은 부피를 가진 9의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수식화해 보면 SP분의 즉 파티클의 서피스분의 스페어의 서피스 이렇게 되죠.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이 뭐예요? VS와 VP 즉 구의 부피와 파티클의 부피를 같다고 놓았을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두 값이 같으니까 분모 분자에 같은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는 그냥 파티클의 부피로 나타냈고 여기서는 스페어 구의 부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요 VS와 VP는 같죠? 그래서 분모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분자만 봅시다. 요거는 9잖아요. 9. 9면은 9의 서피스는 뭐예요? 파이 ds의 제곱이죠. 이때 ds는 뭐예요? 9의 직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ds의 제곱이고 vs는 9의 부피죠. 그게 뭐예요? 6분의 1 파이 ds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9일 때는 우리가 표면적과 볼륨, 부피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 보면 파이 약분되고 ds 제곱 ds 제곱 없어지면 ds만 남아서 결국은 ds분의 6이 돼요. 근데 ds는 아까 뭐라 그랬죠, 쌤이? 9의 직경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뭐다? 요렇게. 요게 최종식이에요. ds하고 dp는 같잖아요. 같다고 놓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9의 직경이 원래 파티클의 부피랑 같다고 했었으니까 뭐예요? ds를 dp로 즉 상당 직경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죠? 부피 같으니까 상응하는 직경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맥케이브 책에 요거는 요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적어놨는데 서피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파티클이죠. 파티클의 표면적이나 파티클의 부피 이거를 측정하거나 계산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측정하거나 계산해야 되죠. 그럴 때는 뭐 체분석을 할 수도 있고 비표면적을 측정하거나 뭐 BET 같은 거, 그 다음에 압력 강화식인 에르군식, 터키뿐인가 그렇죠, 에르군이.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해서 이 구형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 표면적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입자의 표면적분의 같은 부피를 가졌다고 쳤을 때의 구의 표면적인데 부피로 나눠주는데 어차피 VP나 VS는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식화하기 위해서 밑에는 VP, 위에는 선생님이 VS로 쓴 것 뿐이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구의 표면적은 파이 ds 제곱이고 구의 부피는 6분의 1 파이 ds의 3승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ds분의 6이 되는데 어차피 이 ds는 9일 때의 직경인데 이거를 뭐야? 상당 직경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 ds나 dp나 요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일 때는 ds를 써주면 되고 9일 때는 ds를 써주면 되는 거고 9가 아니다. 울퉁불퉁한 요런 형태일 때는 뭐예요? 요 부피를 만약에 알면은 이 파티클의 원의 공식, 부피의 공식이 6분의 1 파이 d 뭐 여기서는 s라고 씁시다. 그러면 9의 직경 즉 또는 요거를 구해서 요게 바로 dp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늘 막 헷갈려요. 그래서 9의 직경을 그냥 파티클의 직경, 즉 상당 직경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그냥 쓴 것 뿐이에요. 이 ds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스페러스틱, 저 구형도라는 것은 9일 때인데 우리가 입자가 만약에 주어지고 문제 계산 풀 때는 상당 직경을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밑에는 파티클의 서피스 나누기 파티클의
부피 해서 요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뭐 SP, VP를 밝혀주면 뭐 측정했다고 쳐요. 체분석이나 비표면적 측정 또는 압력 강화식, 에로근식을 통해서 SP나 VP 있다고 치면 VP는 부피니까 이 부피를 9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식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6분의 파이 D의 3승. 그러면 지름이 나오는 거고 그게 상당 직경이 되니까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형도를 이렇게 구형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요 윗부분은 9에 대한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밑에 부분 표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SP가 파티클의 표면적이 커진다. 즉 거칠고 복잡해진다. 울퉁불퉁해진다 그러면 뭐야? 요게 커지는 거죠. 어차피 VP 그대로 있는 조건 하에서겠죠. 그러면 이게 커지니까 당연히 구형도는 작아지는 거고 매끈하다. 매끈하다면 9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구형도는 커져서 결국에 이게 9가 되면 원래 이게 9의 공식에서 나온 거니까 9가 되면 이게 같아져서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구형입자의 구형도는 이게 9에 대한 건데 이게 분모가 9라면은 당연히 이게 이거랑 등치가 되는 거죠. 그죠? 표면적 뭐예요? 어디 있어? 파이 D 파티클의 제곱 뭐 되는 거고 요 VP는 6분의 파이 파티클 D 파티클의 세제곱해서 어차피 하여튼 요 파티클이 9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구형도가 1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형도는 항상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죠. 즉 뭐예요? 분모가 항상 크다는 거. 최대 항상 요게 크고 9가 되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울퉁불퉁하니까 표면적이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요 범위라는 거. 그 다음에 9는 가장 매끈한 형태예요. 그래서 표면적이 최소라는 거. 오케이? 그거 알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접근하면 그래서 정답 1번 쉽게 찾았고 출제위원이 입자 한계라고 냈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 식에서 구형도는 뭐예요? 뭐해? 부피. 이거 올라가죠 위로. 그러면 VP 입자의 부피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입자 한계의 표면적 SP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자의 상당 지름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암기할 수 있죠? 구형도는 9다 9. 9는 이거더라. 원래는 DS인데 입자에 관련된 거를 계산할 때 그게 상당 직경 명목 치수로 해서 DP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고 S 파티클 V 파티클 그래서 파티클의 표면적 파티클의 부피 그래서 요 식을 묻는 거였어요 단지. 그래서 입자 한계의 구형도는 입자 한계의 부피 요거 위로 올라가면 비례관계죠. 그 다음에 표면적은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그 다음에 상당 지름 요거에 반비례 관계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전제 조건이 뭐더라 항상 파티클에 입자가 있으면 고놈의 부피는 고놈의 파티클의 VP 파티클의 부피는 요 9로 했을 때 VS 똑같아요. 그래서 했을 때 요 직경을 상당 직경으로 가지고 온다. 오케이? 그래서 요식만 하나 넣어놓으면 되겠습니다.